네, 민선 8기 경인을 이끌 선두주자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의 역동적인 목표와 비전들 살펴볼 텐데요.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당선되면 유권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는 건 가장 기본인데요. 당선 소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의 자질이 충분했기 때문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교만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떠받들려지거나 존경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때그때 국민들이 필요해서 쓰는 도구 내지는 심하게 표현하면 머슴 같은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떤 사람이 선출되었을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국민의 뜻이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현실적으로 누가 미워서 그 대신에 너를 뽑아준 거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조금 더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로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강범석 청장 당선인께서는 사실 민선 6기에 이미 서구청장을 지내셨었는데 민선 7기에 실패하셨단 말이죠. 낙선하고 4년 시간을 제야해서 보내셨습니다. 이번에 당선 확실 떴을 때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좀 부담감, 두려움 같은 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사실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떨어진 뒤에 말씀하신 대로 4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막상 이제 선거가 끝이 나고 유권자 심판을 기다리고 건방지게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내도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거고 이 국민들의 뜻, 사실은 우리가 대선 과정부터 쭉 상당한 기간 동안 국민들이 여러 가지 민심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렇죠. 그 끄트머리에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재선거 결과가 나온 거고 과연 이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고 이 국민들의 분노를 좀 사그라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여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사실은 부담이 좀 컸습니다. 사실. 인수위 활동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오시는 당선인께 여쭤보는데 너무 사실 짧은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일이면 인수위 마지막 날인데 이제 취임하셔야 되는데 인수위 활동 한번 자평해 주십시오. 어디에 방점이 찍혔었습니까? 저는 사실 인수위에 대해서 반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좀 아닌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냈을 때는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했는데 법률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측면도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다양한 관점, 특히 시민의 관점에서 그 행정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볼 수 있는 기회다. 물론 이제 어지간한 업무에 대한 거는 제가 업무 보고를 받아도 파악할 수 있고 또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거는 기존에 그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공무원의 관행 내지는 그 오래된 습성을 그냥 제가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마 저 역시 이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온 사람은 아닌 민간에서 들어간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란 말이죠.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저 하나의 관점에 더해서 인수위원들의 관점 그리고 인수위원들을 통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과 바람이 그 어떻게 보면은 잘 해왔지만 비슷한 일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와서 자칫하면 관행적으로 뭔가 익숙해져 있을 것 같은 공직사회에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제가 봐도 짧은 시간입니다. 여기는 열흘, 2주가 채 안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아마 공무원들이 볼 때는 좀 불편한 것도 있었을 거고 뭔가 이런 거는 좀 받아들일 게 있겠다 내지는 이런 관점도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굉장히 긍정적인 면만 나와서 얘기를 하시는데 장단점이 있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저는 좀 인상적입니다. 이제 임기 시작하시면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고 하셔야 될 일도 많은데 무엇보다 선거 기간에도 그렇고 교통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숙제가 많잖아요. GTX도 그렇고요. 지하철 연장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 관점을 저는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삶의 질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어찌 보면 여기 OBS니까 인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 경기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0, 40대 젊은 직장인들이 경기도 부천에서든 인천 서구에서든 예를 들어서 경기도 고양시에서든 버스를 타고 가든 자기 차를 몰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대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을 갑니다. 그렇죠. 출퇴근 시간에. 어찌 보면은 힘들고 어렵죠. 뭐 전날 피로가 채 풀리지 않아서 몸도 아프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사는 이곳이 막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고 내가 인천 시민이라는 게 막 너무 막 자랑하고 싶다 생각이 들까요? 뭐 길에다 시간 다 버린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잖아요. 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오히려 막 예. 그냥 여러 가지 부정적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네. 이끌어 나가야 될 그 30, 50대의 그 한창 경제활동 인구들이 길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의 시간을 물론 낭비라고 보진 않지만 예. 그런 그 소모 속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나 어떤 특정 자치단체 소속이로서 어떤 삶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쓰러져 가는 거에 대해서 예. 국가가 신경 써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거기다. 조금 더 쾌적하고 빠른 시간 안에 내 경제 활동을 위한, 내 삶을 위한 이동이 가능하다면. 네. 그래서 뭐 도로가 넓어질 수도 있고, 뭐 GTX를 통해서 아니면 서울 지하철 연장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뭔가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나 네. 영향 생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게 뭐 예산이 얼마고 해서 뭐보다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따지면 이게 논쟁이 됩니다. 예. 뭐 아주 감정적으로 그러면 왜 서울의 동남부 지역에 예. 대한 교통 정책과 서울의 서부 지역에 대한 교통 정책이 왜 다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죠? 그게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돼도 그게 여기 지역에 사는 국민들 마음에 와 예. 닿을까요? 제가 서구청장이지만 서구 주민을 포함해서 예컨대 조금 확장하면 예.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100만의 인구, 네. 김포시에 사는 42만의 인구, 인천 서구에 사는 57만의 인구, 계양구에 사는 42만의 인구, 부천시에 사는 80만의 인구만 합쳐도 250만이 넘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 일상을 통해서 느끼는 그 좌절감과 어찌 보면 뭐 죄송한 표현으로 열등감과 그다음에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가 신경 쓰는 게 맞다. 네. 거기서 국가 예산 중에 일부분을 털어서 이게 네.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주는 게 저는 국가의 책임이다. 예.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뭐 저희 우리 국민의힘 같은 데서는 그런 걸 이렇게 전혀 환영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컨대 지난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뭐 GTX 사업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예컨대 예타 면제를 통해서 네, 좀 네.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근데 네. 사실 중요한 건 비는 때 맞춰 내리는 거죠. 네, 그 네. 수호제 보면은 그 송강의 호 있잖아요. 예. 급비후 송강. 예. 때에 맞춰 내리는 비가 가장 좋은 비입니다. 지금 이 국민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저는 적어도 수도권 서부에 사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사는 주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수도권 서부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그 자기의 경제 활동과 삶을 위한 예. 교통 문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제 활동과 삶의 질을 위한 것과 이것도 맞닿아 있는 부분일 거예요. 아이 키우는 도시, 이게 또 이제 공약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왜 이런 계획을 만들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예. 뭐 제일 작은 관련 없는 것도 첫째, 저는 뭐 애를 많이 낳아야지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되고 뭐 국력이 유지되고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이건 저는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건 약간 비인간적인 측면도 있고 네. 대신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자기 결정 능력을 가진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회인으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기성세대의 책임이죠. 네. 솔직히 현실적으로 제가 정치인이니까 현실적으로 그 아이를 키우는 세대가 어찌 보면 연령적으로나 경제 활동의 측면에서 보거나 가장 역동적이고 활기찬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우리 동네에 살면 우리 동네가 좀 더 좋아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인근 지자체의 경쟁인데 네. 저는 그 아까 전의 문제와 똑같이 교통이 편하고 아이 키우는데 문제 없는 동네 같으면 유능하고 의욕적인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올 거다. 예. 그렇게 되면 이 도시가 조금 더 많은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더 많은 발전을 이끌어올 수 있을 거다. 네. 뭐 그런 측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첫 발전을 빼고 두 번째, 세 번째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예.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 당선인께서는 서구복지재단 설립 의지도 다지셨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어떤 예산이나 비용 문제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약간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네, 하나는 네. 저희가 이제 서구에는 그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거기에 보면 이제 문화시설도 관리했고 일반 그 사회시설도 관리했고 체육시설도 관리했고 복지시설도 관리를 했어요. 네. 제가 지난번 구청장 할 때 이 중에 문화 부분을 떼어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예.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시설 관리하는 데에 특화돼 있지 거기서 문화나 복지에 전문가들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전문가들을 그 관리자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전문적으로 분리해내서
조금 더 다양한 복지를 개발해내고 수행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난번 구청장 때도 그 문화재단에 이어서 복지재단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까 아시는 것처럼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건데요. 복지는 단순히 지금처럼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곳,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나 하면 저는 선진국을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안 돼 있어? 선진국은 아니죠. 그렇다면은 이런 것까지 신경 쓰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뭔가를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복지재단을 만드는 것이고 인력과 예산 측면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이나 서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분리돼 나가고 일부 사업이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의 또 다른 고민은 바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입니다.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당선인도 이 공간을 복합체육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좀 손발을 맞추셔야겠죠. 물론이죠. 이 문제에 관한하는 뭐 윤석열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 그리고 제가 한 팀입니다. 일도 같이 해야 되고 책임도 같이 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서구의 문제고 인천의 문제이고 또 동시에 좀 다른 관점에서 수도권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런 거 잘 조화되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그 유정복 시장의 그 제안에 대해서 그 구상에 대해서 저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뭐 거기를 현재 109가 끝난 지점에 이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209가 지금 거의 끝났거든요. 거기를 이제 차후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골프장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아는데 물론 그 매립지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골프장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용하는 인원이 제한돼 있고 그 많은 고통을 받아왔던 일반 시민들에게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체육 시설이 가능한 공원을 포함한 그런 시설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동의하고요. 거기 더해서 저는 이제 앞으로 당장은 매립 종료와 병행해서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정화가 꼭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유정복 시장에게 건의를 하고 협력을 해서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예정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당선인에게 한 표 기꺼이 주신 서구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들은 어떤 특정 후보가 너무 줘서 찍는 경우는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뭔가 바라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바라시는 바를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후유증을 겪고 있는 시간인데 이럴 때 자칫하면 나로 오그라들 수 있습니다. 좀 열어서 내 이웃도 돌아보고 우리 주변을 함께 살피는 그런 시민의 성숙함을 보여주시고 그 시민의 성숙함을 받아들여서 제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몸이고 원팀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네, 강범석 인천서구청장 당선인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